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저 뉴욕에서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적응도 나름 잘하고 있는데, 지하철 탈 때는 정말 한국이 그리워져요. 지하철이 많이 불편하고 지저분하거든요. 한국 지하철역은 항상 깨끗하고 바닥에 쓰레기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뉴욕 지하철은 바닥에 휴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냄새도 심해요. 어떤 역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서 숨을 참고 있어야 할 정도예요. 더욱 놀라운 건 지하철 시간이 엉망인데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하철 스크린도어도 없어서 정말 위험해 보여요. 한국은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있으니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뉴욕 지하철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선로 가까이에 서 있는 걸 볼 때는 뒤에서 누가 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지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욕 생활은 좋지만 지하철만큼은 정말 한국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도시공학 수업에서 미국 지하철 개선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정리하고 한국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뉴욕 지하철의 개선 방안을 분석해서 발표했죠. 발표를 준비하면서 뉴욕 지하철의 노후화된 시설, 낮은 서비스 품질, 안전 문제,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 등 여러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반면에 한국의 지하철은 기술 혁신, 효율적인 운영,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대적인 도시교통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뉴욕 지하철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놀랍게도 교수님께서는 제 발표를 듣고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비교하고 해결책을 제안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박수까지 쳐주셨어요. 발표 점수도 아주 좋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더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셔서 이번 방학 동안 직접 한국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한국에서 직접 지하철을 타보고 느낀 점을 영상에 담아 뉴욕대학교 존 스미스 교수의 한국 지하철 탐방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나와서 엄마 아빠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가르치는 존 스미스 교수입니다. 저의 소속인 뉴욕대학교 도시과학진보센터에서는 도시 데이터 분석과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같은 주제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교통 관리에 대해 연구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특히 한국 학생들의 성실함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수업 준비부터 과제 제출,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고 꼼꼼한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강의 후에 자주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항상 미리 질문을 정리해 오고 수업 내용을 철저히 복습한 후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학습 태도는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연구 환경에서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국 학생들의 협업 능력과 책임감은 탁월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태도와 세부 사항까지 신경 쓰는 꼼꼼함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강의에서 한국인 학생이 준비한 뉴욕 지하철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 발표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욕 지하철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한국 학생들이 보여주는 학문적 열정과 성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고, 발표를 들으며 한국 지하철이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과 비교해보면서 한국의 지하철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혁신적인 기술과 설계가 도시교통 시스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학생의 설명을 들을수록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차이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도시공학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방학을 이용하여 가족여행도 할 겸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이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하철을 실제로 이용하고 깊은 감명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첫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발을 딛는 순간 저희 아내와 딸은 한눈에 이 도시의 활기와 세련됨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공항부터 이어지는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환경에 감탄했고, 딸은 서울의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공존하는 풍경을 보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 아내는 넓고 깨끗한 승강장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 디스플레이에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 덕분에 길을 찾는 것이 훨씬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내 무료 와이파이를 활용해 여행 계획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이렇게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도 가족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야경이 멋진 아름다운 한강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딸도 반짝이는 조명에 신이 났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딸은 한국식 디저트와 길거리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서울을 맛있는 도시라고 표현했고, 아내는 한식의 건강하고 다양한 맛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우리는 도시 곳곳을 탐방하며 서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하철 도로 보행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의미 있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하철의 깨끗함입니다. 뉴욕 지하철에는 낙서와 쓰레기가 많고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 지하철은 바닥이 반짝이고 의자도 깨끗했으며 벽에는 낙서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는 바닥에서 반사되는 조명이 마치 호텔 로비처럼 느껴질 정도로 깔끔했고, 심지어 환기 시스템도 잘 작동하여 신선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도 그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지하철역 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비누 화장지 등이 항상 구비되어 있었고, 청소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는 이유는 단순히 시설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높은 공공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서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었고,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하며 깨끗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하철에서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의 경우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존재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승강장과 선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스크린도어를 통해 이러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종종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몇 해 전 28세의 남성이 승강장에서 균형을 잃고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마침 열차가 역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고, 그는 결국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플랫폼이 혼잡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다른 승객과 부딪힌 후 중심을 잃고 선로로 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남성은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시민이었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이후 큰 충격을 받아 당국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하철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뉴욕 지하철의 상당수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 지하철은 매일 약 500만 명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뉴욕시에서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된 도시일수록 인프라 개선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용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지하철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스크린도어 덕분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마다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 지하철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유용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열차 도착 전 어느 객차가 가장 안산한지 표시해주는 시스템까지 있었죠. 환승역에서는 다음 열차의 노선과 방향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어서 길을 찾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안 제 눈에 담아두었던 승객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전동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내리는 승객들을 배려하는 모습, 혼잡한 시간에도 서로를 밀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문화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어르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내어드리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행동이 특정한 개인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연령대의 한국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한 노부부가 탑승했을 때 근처에 있던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이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시며 사양하셨지만 학생들은 정중하게 자리로 안내하며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광경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한국 사회의 깊은 배려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따뜻한 인간애가 녹아든 행동이었으며, 이를 직접 목격하면서 한국 사회의 품격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날 한 승객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자 곧바로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고 한 사람이 이를 주워 정중하게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돕는 모습은 한국 지하철이 단순히 편리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하철의 핑크 의자는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배려를 깨닫게 되는 문화입니다. 지하철에서 빈 좌석을 보고 앉으려 했지만 가이드를 해주시던 분이 그 핑크색 좌석은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라고 말해줍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임산부석과 노약 좌석을 비워두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라는 가이드님의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승에 대한 경험도 잊을 수 없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동할 때 중간에 2번 환승을 해야 했는데, 뉴욕이었다면 환승을 위해 길게 걸어야 했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한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환승거리가 짧고 이동 동선이 명확해 환승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안내판도 잘 배치되어 있어 길을 잃을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강남역은 단순한 환승역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어 쇼핑과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을 방문할 수 있어 무척 편리했죠. 쇼핑몰 내부도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거니며 한국의 도심 속생활 문화가 어떻게 지하 공간과 조화롭게 연결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뛰어난 것은 단순히 최첨단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배려심이 이러한 기술과 어우러지며 지하철 시스템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질서와 배려심, 공공의식을 기반으로 한 선진적인 교통문화가 없었다면 이러한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닌 사회적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배려와 협력이 지하철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을 이루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한국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지하철을 직접 경험해보니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래도시의 모범적인 인프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이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참고하여 개선된다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뉴욕 지하철 개선을 위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배려 속에서 완성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동료 교수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지하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학생들과 함께 다시 방문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경험을 들으면서 저도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더 발전시키고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결심했어요. 엄마, 아빠 응원 부탁드려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학에 뵐게요. 늘 건강하세요.